12.12 사태까지 나왔어요. 계엄 공세. 자, 김민석 최고가 토론하자라고 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응, 너 말고를 시전해서 소위 이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 그 설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처장 공간에 3개 핵심 사령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저녁에 불러서 모임을 했다. 이 모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부터 관례로 경호처장이 적절한 접촉 유지나 격려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제가 성인하에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근거가 있나요? 그가 승인했다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핵심 지휘자 3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대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린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12.12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엄 의혹이 제기되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예, 그렇지.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회담을 하시는 겁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 계엄 안 한다고 계엄 모임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담을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야당에 제보가 있고 정황이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야당에서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소방위 사령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주요 근거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정황 증거는 야당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실 상상에 기반한 제보 아니겠느냐, 야당의 의혹 제기가 라면서 톤 다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 제기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의혹 제기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오선의 중진 의원이 저희 도직구 멤버인 김유정 의원에게 이 계엄 의혹과 관련해서 김유정 의원 이거 약간 똥볼 찬 것 같아라고 말했다라는 제보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김병주, 양문석 의원까지 포함하면 몇몇 분들은 12.12 사태, 5.18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렇게까지 계엄으로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제보가 좀 마땅히 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 계엄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군의 핵심 말하자면 특전사령관, 그 수도방위 사령관 또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경호처장한테 달려갔느냐에 대한 업무 경계를 뛰어넘는 행위에 대한 질타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모임 자체를 지나치게 계엄하고 연관시키는 데서의 좀 이게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라는 문제가 있고 비약이다. 예, 역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자기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란 것 때문에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을 앉히고 싶었는데 경호처장으로 앉히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솔직하게 처음부터 그러면 국방부 장관, 실제로
국방부에 계실 때 지금 현재 김용원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신임도 높은 군인이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분을 너무 약한 경호처에 앉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신은식 장관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김용현 장관을 앉혔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와서 사실은 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들을 없애고 국방부 장관 신은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옮기면서 아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군인을 중심으로 가고 또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을 정상화시키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뭐 경호처에 하중이 쏠리는 것보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대놓고 국방부 장관 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핀셋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2.12 사태, 영화 서울의 봄, 전두환 5공화국을 연상시키는 듯한 의혹 제기가 김민석 최고와 김병주 최고위원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당내에 정작 김부겸 전 총리는 이 계엄 의혹에 대해서 이 뜬금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되는 것 뜬금없고 가능성 없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약간 좀 짜증나는 듯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짜증냈어요. 계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순간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여당 초선들하고 여러 명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럼 농담으로 저희 중진 의원들이 무슨 또 작당 모의를 했냐고 막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야당에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최근에 야당의 모 인사랑 좀 얘기하면서 계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단순한 답변이 왔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슈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야당 의원이 의원은 아닌데 인사였는데 야당 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온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대표랑 회담에서 계엄을 툭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야당 의원들이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계속 계엄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면이나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 김우식 교수님. 네. 지금 김민석 최고나 김병주 최고, 그러니까 야당의 몇몇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었죠. 의원 체포까지.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오선의 중진, 뭐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근거 없는 소위 엑스볼 처리를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12.12 사태까지 거론하는 근거가 지금 3명의 사령관이 한데 모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기무사령관. 그렇죠? 예. 근데 제 국방부 기자 시절에 한 자리에요.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과 합참실장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럼 큰 모의를 한 모양인데요. 그래도 저는 계엄이라고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3사령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왜 모였냐를 물어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장과. 근데 계엄을 하려고 모인 건 아니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의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모론의 가장 큰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령관이 모인 사실이 있었죠. 한 가지 사실과 계엄이라는 정치적 주장 사이에 아무 근거 없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모론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여기 하나둘씩 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계엄에 대해서 그 세 사령관이 모여서 했다는 게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 잘하셨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네. 저도 민주당에 제 아는 후배가 3선, 4선이 있어요. 예. 그 사람하고 예.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까 또 우리 당에 또 우리 후배 의원이 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칩시다. 할 수 있잖아요. 수상한데요? 그러면 이게 정계 개편하는 겁니까? 뭐 합당하는 겁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다음 경호처장이 육사 다 선후배 아닙니까? 육사 선후배예요. 다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뭐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라는 건 뭡니까? 공간이라는 건 사적 자리입니다. 집무실이 아니잖아요. 공간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거 서로 격려도 하고 고생 많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제가 민주당 후배 국회의원하고 우리 당 국회의원 만나서 정계 개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음모론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언급을 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막 벌집 쑤신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그걸 했을까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주말에 정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여야 대표다면서 그걸 떡꺼냈단 말입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월이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빅뱅이 올 수도 있어요.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재명 대표는 어찌되든 현실화되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게 독재 정권 프레임을 계속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탄핵 이야기했고 뭐 검찰 독재했잖아요. 근데 검찰 독재 탄핵도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그러면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게 뭐냐? 아 이건 12.12 사태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작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 보지 않았느냐?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봤다. 개엄 이야기를 하면서 개엄 프레임으로 이게 독재 정권이다. 군사 독재랑 똑같다. 나는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감성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 돌아가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건 모두발언밖에 할 게 안 돼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랑 3대3 회담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저건 양당 대표회담에서 꺼낼 의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부안해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3명이 모여서 경호처장과 4명이 계엄을 모의했다. 4명 갖고 계엄 못해요. 4명 갖고 계엄 못해요. 1군 사령관도 있고,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해군 총장도 있고, 여러 다른 사령관도 있는데 방첩사랑 그 기무사랑 수도방위사 3개의 병력 갖고 계엄 못해요, 사실. 뭐 이제 첫째는 우선 뭐 전체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 군이 이제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계엄을 하고 말고는. 예. 그러니까 이걸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느냐 현 시국을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일반 군인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느냐 결코 동의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네. 만약 대통령실에서 또 혹은 뭐 대통령실을 둘러싼 군의 중앙고 라인이 있다 칩시다. 4명이 있다고 칩시다. 모르는 한 10몇 명이 뭐 하사관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는 순간 이 정권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끝났다고 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계엄 논의를 실제 한 문건이 만약 돌았다면 그날로 국민의힘과 현 정부는 그냥 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전제로 보면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인데 10% 내려가면 이제 거의 대통령이 쫓겨나가기 직전이다. 퇴진 직전에는 무슨 일을 못하랴. 그 계엄도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리저럼을 하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하고 계엄인들 못하랴. 이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비정상 같지만 정상이 작동하는 나라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계엄안에 대해서 브레이크 없이 그냥 동의할까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